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미술 임용에서 경기 지역에 합격한 예비교사입니다. 저는 정샘 교수님의 수업을 1년간 풀커리로 수강하고 나서 이번에 경기 수석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 합격 수기를 함께 공유 드리면서 선생님들의 공부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다양한 합격자 선생님들의 수기를 볼 때 와, 저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굉장한 불안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제 방식은 이렇게 따라갔다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 조금 두서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잘 쏙쏙 뽑아 가셔서 합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점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수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수 때는 총 82점을 1차 점수에서 합격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 전공 점수는 64점을 얻어서 총 82.67점으로 1차를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1차 점수 덕분에 제가 이번에 수석으로 경기 지역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수 변화를 보자면 초수 때는 전공 45점, 그리고 교육학 15점을 얻어서 총 60점. 그래서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재작년도 경기 기준 컷에서는 한 1.67점이 모자랐었고, 그 다음에 올해 재수 때는 아무래도 전공 점수가 64점까지 올랐기 때문에 총점 자체도 컷 기준으로 16.67로 굉장한 성적 향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정샘 교수님의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고, 그리고 기본 이론들을 꼼꼼히 학습한 결과 이렇게 좋은 전공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희 공부 방법을 조금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공부를 1, 2월 달에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었던 작업은 초수 때 페인을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나 페인을 분석할 거야 라고 처음부터 각 잡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요. 정샘 교수님께서 1월 달부터 기본 이론을 강의 시작하실 때 저는 사실 재작년에는 사립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한 1월 중순에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 탈락 결과를 밟고 한 1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잠시 쉬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이론이 1월에도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1월 말에 제가 학습을 시작한 거죠. 그때 기본 이론 강의를 그냥 교수님이 올려놨던 거를 계속 따라가면서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바로 복습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기본서를 꼼꼼히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이게 기본 내용인데 내가 시험에 맞추지 못했네? 왜 이걸 못 맞췄을까? 이 과정 이렇게 하면서 페인을 자연스럽게 분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파악한 저의 초수 때의 페인은 여기 써있다시피 기본의 꼼꼼한 암기 부족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왜 어떤 면에서 꼼꼼한 암기가 부족했냐라고 느꼈냐 하는 거에 질문을 한다면, 저는 제가 시험장에서 맞닥뜨렸던 이 두 개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지금 가져온 문제들은 24학년도 전공 문제들입니다. 저기 보다면은 미술 감상 문제인데요. 미술 감상 문제 단순한 단답형 문제로 기억, 니은이 나왔을 때 이게 답이 내부적 단서를 찾기 위한 관찰과 외부적 단서를 찾기 위한 관찰이었는데, 제 머릿속에 시험장에서 떠오른 것은 내부, 외부 딱 두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내가 떠올리면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지만 그 이상은 생각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게 꼼꼼한 암기 부족이었구나 좀 느끼게 되었고, 지금 그때 당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로 꼽아졌던 사진 문제를 살펴보자면, 물론 레인지 파인더라는 카메라 자체는 많은 수험생에게 생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50mm 표준 렌즈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50mm 표준 렌즈에 대한 내용은 정말 기본서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런 것들조차 놓쳤다는 것을 1, 2월 달에 기본 강의와 기본서를 꼼꼼히 복습하는 과정 속에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올 한 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기본을 정말 꼼꼼하게 암기하겠다 다짐하게 되었고, 그것을 1년 공부하는 과정 내내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래도 1, 2월이 정말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먼저 따로 떼내어서 보여드렸고요. 저희 공부 계획을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자면 지금 1, 2월에서부터 11월까지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1, 2월 달에는 밀리지 않게 강의 듣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가 계속 올라오고 있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듯 저는 1월 말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으므로 1월 말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강의를 듣는 데 투자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작년에 학습했던 자료와 정생 교수님의 기본서를 꼼꼼히 다시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걸 배웠었지. 아, 맞아. 내가 지금 11월 달에 이제 시험을 끝내고 공부를 안 한 2달 동안 까먹었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고 떠올리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정샘 교수님 기본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한 내용들이 실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진도에 따라가면서 이건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은 내용인데 하는 내용이 있다면은 형광펜으로 꼼꼼히 체크해 두면서 이건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고 꼼꼼히 체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월 달은 단순히 약간 복습의 개념으로 가져갔고 사실 암기는 이때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했냐 하면은 3,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 4월 달부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회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때 회독을 시작하면서 저의 목표는 정샘 교수님의 4월 모의고사였습니다. 정샘 교수님은 4월 때 항상 공개 모의고사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아직 일정이 3월 달에 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4월 달에 모의고사가 있을 거니까 나는 정샘 교수님 그 공개 모의고사를 가기 전에 기본서를 전체 전범위 한 달 동안 1회독을 하고 가야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전 이틀 동안은 전 영역을 한번 빠르게 훑는 속도로라도 한번 전회독을 하고 가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가면서 나아간 3, 4월이었고요. 이때 이 3, 4월에는 아마 정샘 교수님의 심화 과정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항상 강의 듣기와 강의 복습은 필수인데 이것은 제가 다음에 세부 일정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 6월 달에부터는 아마 필독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필독서는 정샘 교수님 강의를 기준으로 발췌독 해가면서 읽어나갔고요. 그리고 이때도 동일하게 6월 공개 모의고사가 있을 것이니까 나는 또 그걸 향해서 달려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필독서를 발췌독하면서 필독서 안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제 기본서에 적어두거나 또는 제가 다시 뭔가 적기도 너무 힘들다 할 때는 그냥 필독서 자체를 전 다 구매했었기 때문에 잘라서 그냥 붙여서 책에다 뒀어요. 사실 그래서 보통 합격자들이 필독서를 많이 판다고 하는데 저는 다 잘라버려서 지금 사실 멀쩡한 필독서가 없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모의고사 제가 이따 첨삭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때 5, 6월 달에는 그때 첨삭 때 받은 것 중에 부족한 점을 항상 보완하려고 신경 쓰면서 공부를 했고 해당 영역에 대한 시간 투자 또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 가면은 8월 달은 아니지만 7월 달에는 아직 필독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금 5, 6월 달과 동일하게 필독서 발췌독은 지속했고요.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는 5, 6월 달부터 계속 문제풀이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그 문제풀이에 관련된 오답 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제가 오답 노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뒤에서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회독을 3주에 1회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9, 10월에 되었을 때는 이제는 계속 문제풀이와 오답 노트는 계속 진행하면서도 회독은 2주 1회독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다만 미술 교육론은 1주 1회독, 1주 만에 한 번씩 읽는 것을 외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와 동일하게 문제풀이와 오답 노트는 지속했으나 10월 달부터는 그냥 회독만 하는 걸로도 사실 시간이 벅차서 일단은 오답 노트 하는 것은 10월 달엔 중단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해설지가 굉장히 상세해서 이거를 항상 해설지를 읽고 외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오답 노트 했던 습관이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한지 체크하거나 하는 역량은 키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단순히 해설지만 사용했어도 복습이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월 달은 사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것을 본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정말 불안하긴 했지만 나는 보던 것만 완벽하게 보고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보던 책만 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때도 교수님께서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주시지만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새로운 게 나오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이런 새로운 걸 눈에 바르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교수님 모의고사는 참고했었고요. 이때는 정말 제일 중요했던 건 새로운 자료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기존에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조금 더 100%, 200% 확신을 갖고 시험장을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11월 달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시험장에서 내가 답안에 쓸 수 있고 기억나는 거는 내가 자주 본 자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은 이렇게 보던 책만 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공부 계획은 다음과 같았고요. 제 상세 하루에 어떻게 공부가 진행되었냐를 지금 2개로 나뉘어서 써놨는데, 이쪽은 제가 강의를 듣던 월요일 날 항상 지켰던 일정표입니다. 정샘 교수님을 수업을 인강으로 따라가게 될 경우에는 월요일 날 항상 모든 강의가 업로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항상 강의 듣는 시간이 길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 시간은 저는 수험생활 기간 동안 거의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거의 일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9시에 독서실에 딱 앉아서 바로 교육과정을 백지 쓰기를 했고요. 저는 음치라서 교육과정을 노래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손으로 하루는 중학교 성취 기준과 목표 같은 걸 다 썼기도 했고, 나중에는 고등학교 하루 쓰고 고등학교 선택 과정을 한 번씩 적었다가, 나중에는 점차 이게 손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암기가 된 게 좀 느껴졌을 때는 타이핑을 옮겨서 30분 만에 전 범위를 모두 타이핑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 동안 용어사전 읽기, 그리고 퀴즈 내고 풀기 과정을 진행했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스터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는 교육학과 관련된 공부를 항상 2시간씩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오전이 끝나고 나면요, 저는 정말 맛있게 점심을 먹었고, 점심시간 동안에는 공부는 딱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제가 즐기는 것들을 보고 하면서 맛있게 밥 먹고 와서 1시 반부터는 다시 앉아서 쭉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인강을 듣다 보면 정말 강의 수가 많아요. 많지만 이때 강의를 나 이것만 끊고 쉬었다 들을래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한 강의 끝나고 이거 복습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교수님 강의 올라온 거는 빨리 이 시간 내에 다 듣는다는 생각으로 일단 다 재생해서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 동안 강의를 다 듣고 난 뒤에 전체 내용을 복습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앞에 들은 거 까먹는 거 아니야? 하는 것보다 까먹는 거 아니야? 해서 점차 강의가 밀리기보다는 저는 강의는 밀리지 않겠어? 라는 목표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1시간 복습하면서 다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본 거, 내가 생소했던 거,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거 위주로 체크만 하고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강의 복습까지 끝내고 나면요, 저는 이제 또 저녁을 맛있게 먹고 제 취미생활도 잠깐 1시간 동안 즐기고 온 뒤에 1시간 뒤에 다시 앉아서, 저는 미술교육론을 일주일 1회독을 항상 실천했으므로 저녁 때 꼭 2시간 동안 미술교육론을 회독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순수 공부 시간은 이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집으로 올라와서 때로는 침대에 누워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상 앞에 앉아서 전화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전화 스터디로는 기본서를 기준으로 미교론 또는 서미, 서양미술사, 동양미술사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고는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듣는 월요일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면, 강의를 듣지 않는 월요일 제외한 모든 요일, 그리고 주말은 제가 쉬었으므로 주말 제외하고 나머지 화, 수, 목, 금, 그리고 길게는 토요일까지 지켰던 일정입니다. 오전 일정은 월요일과 동일하고요. 다만 다른 점은 이제 회독을 진행해야겠죠. 강의에 들었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1시 반부터 3시 동안은 표현 영역을 일정 범위 정해서 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시부터 7시 약 4시간 정도의 시간, 하지만 이 시간 중간중간 한 10분씩 저도 쉬었기 때문에 온전한 4시간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 동안 한 주간은 서양 미술사를 쭉 회독하고요. 다음 주에는 동양 미술사를 일주일 내내 회독한다는 등 이렇게 4시간 동안 서양 미술사 또는 동양 미술사를 회독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가서 맛있게 저녁 먹고요. 8시부터 10시까지 또 돌아와서 월요일과 동일하게 미술교육론을 회독하고,
또 이제 올라가서 정리하고 재정비하는 시간 잠시 가진 뒤에 전화 스터디를 동일하게 매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공부 일정은 한 하반기에 돼서는 제가 플래너를 딱히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정해진 루틴처럼 제가 이 시간쯤 되면 이 책 펴야 될 시간이지 하고 거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때로는 너무 지쳐서 일정을 지키지 못한 날도 있지만 제가 항상 놓지 않았던 것은 전화 스터디였고 일정 영역을 항상 돌아가면서 회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서 이제 앞에 공부 계획에서 간단히 설명했던 내용들을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상반기에는 대체로 이론에 대한 설명이 진행됩니다. 문제풀이가 진행되기보다는 이론에 대한 설명이 많이 진행되고 강의 밀리지 않기 등 되게 단순한 목표를 갖고 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목표가 조금 흔들릴 때도 많은 것 같아요. 3월 달에 합격한 친구들 계약한다는 거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공부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4월 달에 꽃필 때 되면 저도 나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반기에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저는 활용했던 게 정샘 교수님께서 열어주셨던 공개 모의고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강 수강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모의고사만큼은 현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첨삭까지 받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저는 제 성격상 첨삭 받으러 가는데 빈 시험지 내기 싫다라는 제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은 공개 모의고사를 때까지 어느 정도 답을 쓸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해서 가고 싶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4월 모의고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 한 셋째 주쯤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얼추 좀 답을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제 딴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완벽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제가 썼던 그때 4월 모의고사 때 첨삭 받았던 내용들 좀 가져오긴 했는데 조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기는 하지만 보면 답을 채웠어요. 저는 답을 정말 잘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이 여기 써주신 거 보면은 서술에 주의하고 가, 나 비교해서 나 서술을 누락했다. 저는 다 쓴 줄 알았거든요. 제 문제점을 교수님이 찝어주신 이런 첨삭들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잘못 착각하고 있던 것도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못 쓴 것도 있죠. 한 줄밖에 없죠. 이런 데서 이렇게 오개념이 있다는 거를 찝어주시기도 하셨어요.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 쓴 거에도 오개념이 많이 섞여 있고 해서 이런 거를 꼼꼼히 교수님께서 첨삭해 주시고 문항별로 제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약한 분야가 무엇이 있는지 다 체크해서 분석해서 표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분석표를 보고 저는 미술 교육론에 좀 강점은 갖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서양 미술사나 동양 미술사의 맥락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취약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월 공개 모의고사 때까지 열심히 회독을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나가고 제 부족한 점을 파악해서 또 6월 모의고사를 또 다른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제 이때 교수님께서 첨삭은 6월 달에는 진행이 안 되셨지만 그래도 현장에 왔을 때 질문이나 제 답이 맞게 서술된 건가요? 하고 제 답을 보여드렸을 때 이 방향은 틀렸고 이 방향은 이렇게 쓰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많은 조언을 주셨어서 이렇게 저는 상반기에는 선생님들 스스로 이런 정샘 교수님의 공개 모의고사 같은 것을 활용하여서 상반기 단기 목표를 설정해 두시고 달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공부에 있어서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마음을 조금 단단히 붙잡을 수 있고 조금 더 약간은 풀어질 수 있는 상반기 기간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첨삭을 꼼꼼히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도 잘 파악할 수 있고 향후 하반기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5, 6월 달부터는 교수님의 꼭풀 문제풀이가 5, 6월 때부터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좀 일찍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5, 6월 달에 미리 시작하셔서 문제풀이가 좀 빨리 시작되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면 모의고사가 쏟아지고 저희가 다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교수님 문제에서 단순히 문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보면은 지문들 나오는데도 학습할 내용을 정말 많이 주세요. 그럼 저는 그 쏟아지는 모의고사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제공해 주신 풍부한 자료들을 제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모의고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내가 암기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이제 인터넷에 쳐봤어요. 정샘 미술 모의고사 어떻게 관리하나, 정샘 합격자 수기 이렇게 찾았는데 어떤 합격자분이 이 오답노트 양식을 활용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공유해놔 주셨는데 어떤 주제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왼쪽에 문제 번호에 맞게 작성을 해두셨고, 거기에서 자기가 모르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빨간색이나 뭐 검정색으로 작성을 해두시는 그런 모의고사 오답 노트를 보면서 나도 저걸 따라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4월 모의고사 때부터 계속 실천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제가 여기 써놨는데 파란 글씨는 제목 또는 주요 타이틀, 제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 그리고 빨간 글씨에는 중요한 내용들, 그래서 이거는 꼭 암기해야 한다 하는 건 빨간 글씨, 그리고 새롭게 접한 내용 또 빨간 글씨로 적어놨고요. 그리고 중요하거나 새롭지도 않지만 그냥 단순히 제가 미암기된 내용도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종이 한 장만 보고 모의고사에 어떤 내용이 출제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제가 어떤 것들을 외워야 하고 새로운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교수님께서 제공한 중요한 설명들 같은 것도 요약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이제 매주 모의고사가 한 세트씩 출제가 되니까요. 한 달이 지나면 한 8개의 세트가 되고 있고요. 뭐 두 달에 걸쳐서 8개의 모의고사 세트가 나오니까 쌓이고 쌓이면 정말 많은 자료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투자해서 꼼꼼히 오답 노트를 작성해두고 저는 한 주간 쉬는 시간이 있을 때는 가끔 그거 쳐다보면서 외우고 있기도 하고 아침에 조금 시간이 남으면은 이걸 계속 암기하고 있기도 했고요. 이렇게 계속 문제에 나온 것들을 복습함으로써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 마지막 모의고사쯤에 냈었던 출제된 내용을 이렇게 오답 노트로 정리해 놓은 것 중에 패도버린 관련된 내용도 이번에 출제된 것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생기론과 관련된 내용도 모의고사에서 출제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답 노트 형식으로 정리해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답 노트로 정리해 놓은 거를 제가 계속 복습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당연히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의 좋은 모의고사를 따라감에 있어서 이렇게 오답 노트를 활용해서 자신의 오답 노트를 모의고사를 관리하면서 복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터디를 어떻게 활용했냐 이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 합격을 만들어 가는데 스터디가 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전화 스터디를 주 6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사람과 주 6일을 한 건 아니었고요. 미술교육론 4일, 그리고 서양미술사 또는 동양미술사 주 2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 스터디 미술교육론 같은 경우에는요. 8월 이후에 어느 정도 암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이 되었고요. 주 4회로 진행되었고 약 30분씩 한 15분씩 서로 문답을 주고받아가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목표는 기본서 문장을 보지 않고 그대로 정확히 답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문장 그대로 내가 말할 수 있는가를 상대방도 체크해줬고 저 또한 그 상대방이 기본서 내용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이때는 미술교육론 전 범위를 4일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1주 1회독이 가능해져서 빠르게 미술교육론을 반복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스터디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 스터디로 진행한 것 중에 서양미술사 또는 동양미술사를 다룬 스터디였습니다. 이거는 3월 달부터 바로 시작을 했고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시험 보기 직전까지 진행했습니다. 이건 주 2회 진행하였는데요. 하루에 한 번 시작하면 약 2시간이 소요되기도 했고 10시 반에 시작해서 거의 1시가 다 되도록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대로 했었던 것 같고, 이때는 자기가 공부한 범위, 뭐 이제 주 2회 했으니까 중간중간 날짜가 비는 동안 자기가 본 범위를 스터디원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럼 스터디원은 그 범위를 이렇게 쭉쭉 넘어가면서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질문해야지 하면 질문하고,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문장 그대로 답을 하거나 흐름에 관한 답도 정확히 답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공부에 이게 범위를 상대방한테 전달해야 하다 보니까 공부 강제성이 생기게 되고, 제가 공부 강제성이 생기게 되고, 저 전화 스터디하면서 인출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복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로만 백지 인출을 진행해서 딱히 종이에 적어서 진행하는 백지 인출은 공부 과정 중에 한 번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스터디로 용어 사전 밴드 스터디가 있습니다. 정샘 교수님께서도 용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리고 정샘 교수님의 커리큘럼에 보면은 용어 사전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정말 요약한 요약집을 주세요. 그래서 그 자료도 참 좋지만 저는 좀 더 제가 꼼꼼히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용어가 있구나 좀 파악한 뒤로는 내가 좀 더 꼼꼼히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양미술 용어사전, 그리고 서양미술사전, 그리고 한국회화사 용어집, 디자인사전, 그리고 현대미술사라고 적혀있는 미술사전입니다. 그래서 총 5권을 이게 한 달에 한 권을 읽는 걸로 목표로 했으니까 5개월에 나눠서 읽는 일정을 짰어요. 그래서 정말 매일 한 20페이지씩 읽었던 것 같아요. 약 20페이지씩 모든 사전을 읽으면요, 보통은 한 달 안에 다 읽어지고요. 아마 기억하기로는 서양미술사전이 좀 두꺼워서 한 권은 2달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월간 진행한 스터디고, 이렇게 20페이지를 매일마다 읽고 저 스스로 용어를 요약해서 요약집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요약함과 동시에 빈칸 뚫기를 해서 밴드를 활용해서 상대방에게 퀴즈를 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다른 합격자 수기를 참고해서 진행한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너무 간단하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용어사전 밴드 스터디 딱 치면은 정말 자세하게 설명된 내용이 나와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스터디로 단답형에 대비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용어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맥락적인 부분도 대비하기에 좋은 것 같아서 모든 스터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다음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정샘 교수님과의 상담과 첨삭입니다. 저는 4월 공개 모의고사를 시작으로 모의고사 첨삭을 받을 수 있을 때면 되도록 제출하려고 했고요. 물론 가끔 내가 너무 답 못 쓰는 거에 이제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첨삭을 안 낸 주도 있지만, 되도록 저희 발전을 위해서는 첨삭을 거의 매번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물론 몇 번 못 내긴 했지만 최대한 지키려고 했다는 점, 그렇게 첨삭을 제출하면 교수님께서 열심히 꼼꼼하게 첨삭해서 보내주심과 동시에 저의 발전 상황 같은 거를 체크해서 답을 이렇게 메모를 항상 남겨주시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첨삭 내용을 보면서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정말 힘든 수험 생활 가운데 큰 응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험생이 겪는 과정이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방향성이 맞나?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를 같은 수험생끼리 공유하면은 너 힘들겠다. 그치, 힘들지. 근데 나도 힘들어. 라는 말로밖에 잘 해결이 안 되고, 서로에게 조금 긍정적인 그런 이렇게 응원은 될 수 있지만, 실제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위로는 실제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진 못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교수님께 저는 문자를 남기곤 했습니다. 문자로 남겼어도 됐었고, 처음에는 카페로 연락드렸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이러면서 문자를 드리면은 교수님께서 바로 전화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럼 어떤 게 고민인지 물어보시고, 저 이런 게 고민입니다. 제가 언제나 한번 그렇게 질문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저 사실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대신 저 암기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만 좀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교수님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한 내용이라도 있으면 시험장 가서 떠오른다. 그러니까 암기라도 자신 있다면 백지 쓰기를 하든 꼼꼼히 저는 깜지를 많이 했는데 깜지 쓰는 걸 계속 지속하면서 암기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도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답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이처럼 저는 교수님께 제가 직강생은 아니었다 보니까 전화로 항상 이렇게 상담을 청하면은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얻기도 했고요. 그러고 첨삭을 이렇게 받고 나면은 교수님께서 아까 앞에 4월 모의고사 설명드리면서 제가 첨삭지를 보여드렸다시피 5개념이 있다, 뭐 서술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근데 그 내용만 보고 제가 파악이 힘들 것 같으실 때는 교수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그 첨삭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이 있으니 잠시 통화 가능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다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보면은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 전화로 상세하게 답을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와 문자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인강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질문도 해가고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조언도 얻어가면서 제 수험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가져온 것은 열품타에 제 공부 시간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저 또한 공부 시간에 대한 굉장한 압박감이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주말도 없이 달리는 것 같은데 나만 주말에 쉬나? 그러고 열품타를 보면 막 10시간, 11시간, 12시간씩 매일 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고 저희 수험생들 커뮤니티 보면은 그런 글 많잖아요. 나 공부 시간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공부 가지고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 제 공부 시간이 약간 딱 그랬던 것 같아서 모든 수험생분들께 주말에 쉬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온 것 같아요. 보면은 1월 달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년 시험이 좀 마무리가 1월 중순쯤에 마무리돼서 이제 1월 말쯤 시작한 게 표기되어 있고요. 저 땐 정말 강의만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2월 달도 그냥 약속 잡히면 나갔어요. 다만 강의는 열심히 다 들었다. 그래서 보면 막 3일씩 나가 있기도 하고 뭐 이틀 다 약속 있으면 나갔고 보면 공부 시간은 표시되어 있지만 저기 실제로 보면 2시간입니다. 그래서 2시간씩 공부한 날도 있고 되게 들쭉날쭉해요.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조금 이제 평일날은 매일 공부하고 주말은 실기학원 하루 매번 나갔었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공부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씩 하다가 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온전히 쉬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보면은 주말 완전히 깨끗하게 공부 안 했습니다. 실기하고 쉬었습니다. 대신 평일 계속 공부하는 거 지속하면서 가져가려고 했고 5월 달도 마찬가지.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양심의 가책을 조금씩 느껴서 주말 일요일 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말만큼은 정말 제 생활을 잠시만요. 제 생활을 지키면서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달에 보면 이제 실기를 진행하지 않게 된 관계로 토요일 날도 조금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품타를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색이 밝아질수록 공부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4시간 공부했고요. 3시간 공부한 날도 많고요. 주말에는 쉬엄쉬엄 공부했습니다. 사실 이게 8월 달에도 주말은 계속 공부 시간이 정말 안 나왔어요. 주말만 되면 번아웃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보시다시피 10월 달까지도 주말은 내 일요일이야 건들지 마 해가면서 좀 온전히 쉬었습니다. 때로는 아픈 날은 평일 중에도 한 번씩 쉬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공부해도요. 일요일 날을 차라리 쉬고 나면 월요일부터 정말 집중력 있게 달릴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 정말 그 온 기운을 다시 나 이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최소한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까지 집중력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힘을 이 주말 쉼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매일 했지만 10월까지는 약간 쉼과 공부를 함께 병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쉬는 날에는 뭐 친구를 만나러 간 날도 있고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장을 실제로 직관을 9월까지도 갔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다만 월요일이 되면 정말 공부 모드 온.
공부에 올인 이러면서 평일만큼은 완벽히 공부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밸런스를 가져간다면 자신의 공부 시간이 10시간, 12시간이 넘지 않아도 꾸준함만 지켜주신다면 합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 모두가 앞으로 올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해보자. 저는 주말 공부 시간이 없었던 거에서 조금 다시 추가하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막 주말 일요일 온전히 공부할 거야가 아니라 이전보단 조금만 더 많이 한 4시간만 더 해볼까? 조금만 더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 암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암기할 거야가 목표가 아니라 전주보다 요 문장 하나만 더 외워볼까? 조금만 더 외워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험 생활에 저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조금만 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목표보다는 단기적으로 목표를 잡아가고 작은 목표들을 성취해 나가면서 합격의 길로 선생님들께서 모두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교수님의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 그리고 응원 속에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미리 교단에 가서 모든 선생님의 합격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